안녕하십니까. 에폭점의 전제들, 에폭점의 꼰대들 시리즈 24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구상한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시험에 대하여 지방자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힘당 대표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려면은 후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공천을 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건 무슨 개뼈끄다기 같은 소리냐, 이거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 땅의 꼰대 아저씨들도 많이 계시겠죠. 대표가 어려서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걸맞는 좋은 발상이라고 할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자격시험 합격자만 공천해 해주겠다고 하면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청춘 남녀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과 같아서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 자격시험 제도도 이거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출 때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그가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후보 자격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직, 특히 지방의원들이 되겠습니다만 선거직 당선자들이 공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지역 유지로 행세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장이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한테 줄을 대서 공천을 받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보자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험제도 대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시험 응시 기회는 2, 3에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처럼 평균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하지만 과락이 있으면 그 과목만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2급 자격증이나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의 수준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종합하건대 국민의힘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기초적인 자료 해석,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일정 기준 이상의 인재가 지방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 시험에 유리한 2030 세대의 지방정계 진출 기회를 부여하면서 둘째, 정당 기반이 취약한 참신한 인물이나 지방행정에 익숙한 퇴직 공무원들이 지방정계에 진출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격시험제도의 기대효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기대효과는 공부하는 정당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학습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격시험은 장점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이 대표는 실력 지상주의를 강조하고 싶겠지만 세상사가 시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정당 조직에 기반이 없이 공부만 잘하는 인물들이 당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 또는 공부 잘하는 후보가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의 입후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진영표가 분산됨으로써 경쟁 상대당 소속 후보를 돕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시험에 강한 사람들이 정계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에 시험에는 약하지만 인간관계나 정치력이 훌륭한 사람들의 지방 정계 진출을 차단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공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단 컴맹의 꼰대들은 정치와 컴퓨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컴퓨터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비서들이 워드나 자료 분석을 해오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게 되면 되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컴퓨터 시험을 보게 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도, 시군구 의원에게만 자격시험을 요구하면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은 자격시험은 없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자격시험 제도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자격시험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열간 폐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자격시험 제도를 기어이 도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비후보자들이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합격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정책론과 지방자치 법제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시와 자치구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제를, 군단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법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과목은 3과목이 되고 시험 방식은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작동 능력은 실기로 테스트해야 하고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실기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자격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후보 심사 때 일정 비율을, 예컨대 전체의 10%를 반영하여 공천심사 평가 시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필기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과목당 300문제씩 총 900문항 중에서만 출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하므로 40세 이하의 남녀 젊은이를 대상으로 비례대표들을 공모하여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남녀 반반씩 충원하는 것을 당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격시험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결문피를 공급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데 자격시험제도를 활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에폭시험의 꼰대들 24 시리즈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시험제도 도입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